네, 실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이제 실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주가적인 부분, 여기가 거래량이라고 하고, 아래는 아직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빨간색, 파란색, 양봉, 음봉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배웠던 게 다 나오죠. 이게 이제 도지가 되겠죠. 영망치형 배웠었고, 거래량이 큰 게 눈에 띄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지선, 저항선이 여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빗각으로 이렇게 가로선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나오죠. 60일 이동평균선, 뭐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차트를 제가 좀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러 차트 좀 쉬운 거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이동평균선이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종목, 특히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종목을 건드리지 않는 게 여러분들 제일 좋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아주 유명한 차트가 있습니다. 유명한 뭐 종목이죠.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차트는 3만 원이었는데 58만 원까지 한 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9만 원인 종목이 58만 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실제로 주가가 거의 5년 안에 100배 정도 오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쭉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상승을 쭉 하면서 거래량이 느는 거 확인했는데 음봉 혹은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죠. 이때가 여러분들 원래 탈출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 탈출을 못했다라고 하셔도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벗어날 때 혹은 20일 이동평균선 이 두 가지를 벗어날 때는 1차적으로 불안한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 2차적으로도 불안한 느낌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20일과 60일은 20일이 한 달, 60일이 한 분기입니다. 그 정도 시간대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어느 정도의 평균이 정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1일 혹은 일주일 이런 거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한번 싹 팔았다가 싹 샀다가 이게 의도적으로 가능한데 한 달이나 한 세 달 정도를 속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21선 혹은 뒤에 나올 이제 61선을 이탈하게 된다. 이렇게 조금 더 가볼까요? 61선을 한번 버티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61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주식을 한 분기 동안 봤을 때 사는 사람이 없을 확률이 엄청 높아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주식에 호재가 있다고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비엠 사장이어서 호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나는 이거 좋은 종목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를 딱 봤는데 60일선 아래 있다는 건 1분기 동안 이 주식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었으면 20일 혹은 60일보다는 가격 평균의 위에 차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21선 기준으로 했을 때 차트가 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선 아래 있다는 거죠. 얘도 이 선 아래 있죠. 그렇다는 뜻은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 안 하고 아무도 안 사고 있는데 장대 연봉의 거래량이 끊겼는데 여러분들 혼자 싸다고 생각하고 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을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갑자기 확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로만 보면 와닿지 않으실 텐데 그런가 보다 이러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한 차트를 보시면 61선 바깥으로 갑자기 크게 벗어나는 차트들, 21선 바깥으로 이렇게 크게 벗어나는 차트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61선을 이탈하고 쭉 어떻게 되나 봅시다. 61선을 여기서 한번 뚫으려 했지만 못 뚫었고, 여기서도 못 뚫었고, 여기서도 못 뚫다가 딱 한 번 뚫었죠. 근데 다시 음봉 나오면서 다시 빠집니다. 여기도 크게 뚫었다가 다시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평선이 한 번 빠진 종목은 쉽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61선, 물론 이 21선에 자꾸 맞죠. 여기를 뚫지를 못합니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반등할 때 똑같습니다. 반등할 때도 여기 보시면 121선, 61선을 계속 막히죠. 그런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동평균선을 따라봤는데 61선을 깼습니다. 일단 이때 의심해야 돼요. 특히 거래량을 가지고 깼을 때는 의심을 해야 되고, 왜 여러분들 차트만 보지 말라고 하고 차트만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아직 맛보진 않았고 메뉴판을 딱 봤어요. 근데 순댓국 가격이 2만 원이에요. 무슨 느낌 드세요? 자, 2만 원이라는 메뉴판을 봤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첫 번째, 와, 여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면 순댓국을 2만 원에 팔지? 그런데도 사주는 사람이 있는 거니, 그죠? 두 번째, 와, 왜 이렇게 비싸? 난 안 먹어. 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반대로 해볼까요?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2,000원이에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와, 진짜 싸다. 1번. 두 번째, 와, 진짜 안 좋은 순댓국인가 보다가 2번.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차트만 보고 그 순댓국이 맛있냐 맛없냐를 논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으신 거예요. 맛있냐 맛없냐는 어떻게 합니까? 먹어봐야 알죠. 시켜봐야 알죠. 그래야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차트만 보면서 그 순댓국이 이 음식점이 잘 될지 말지를 판단하고 있는. 가능할까요? 그냥 랜덤 찍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이 경기가 이기네 마네 하는 스포츠 토토와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지식들, 다른 가치평가와 밸류에이션을 볼 줄 알았을 때 차트가 의미 있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순댓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격만 보고 가격이 오르네 마네를 보면서 맛있네 맛없네 이 식당이 잘 되네 마네를 논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제가 이 순댓국에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주제를 바꿔볼게요. 저는 순댓국 전문가고 순댓국 장사를 한 20년, 30년 했어요. 순댓국 프랜차이즈 대표입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순댓국 프랜차이즈 대표가 딱 왔는데 이 가격을 본 겁니다. 메뉴판. 메뉴판을 봤는데 메뉴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메뉴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다르게 표현하면 매출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매출이 한 달에 50만 원 벌었던 게 300만 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조금 올려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판단할 수 있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사주니까. 그리고 이 순댓국을 10,000원에 팔아도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5,000원에 팔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너무 아쉽다. 너 정도 순댓국이면 10,000원을 주고 팔아도 무조건 사람들이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봐서 주인이 5,000원 팔던 거를 7,000원, 8,000원으로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더 비싼 가격에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심지어 더 많이 와요. 야, 이거 대박이다. 5,000원에 팔 때는 이 정도밖에 안 왔는데 8,000원에 사니까 더 많이 와요. 신기하죠? 실제로 그렇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살을 붙인 것 뿐이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에서. 그래서 10,000원으로 더 올려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10,000원에도 팔려요. 더 팔려요. 야, 이거 대박이다. 근데 이 순댓국 사장님은 어안이 벙벙하죠.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봤더니 알고 보니까 뭐 왜 그래요? 유명 유튜버가 이 순댓국집에 왔다 갔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수요가 확 몰리죠. 그걸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뉴스나 이런 호재나 악재가 발생한 것 자체를 우리가 그냥 쉽게 모멘텀이라고 부릅니다. 유튜버라는 모멘텀 때문에 엄청나게 큰 거래량과 장대 양봉을 일으키면서 이평선을 뚫으러 가는 차트. 이게 전형적인 저점에서 고점으로 향해 가는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머니 메이커스도 그렇고 머니 부트캠프도 그렇고 머니 하이라이트도 그렇고 모든 운영하는 스터디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뉴스입니다. 뉴스. 여러분들 경제 뉴스를 안 보면요. 혹은 재테크 뉴스를 안 보면 여러분들은 이 주식이 왜 오르는지 모르는 사장과 똑같아요. 아니, 왜 자기가 사장이면 뭐가 왜 오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이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 몰라요. 왜 모릅니까? 뉴스를 안 봐서 몰라요. 제가 제일 좀 듣기 힘들어하는 말. 뉴스는 늦은 거잖아요. 제발 보고 얘기하세요. 매일 안 보다가 일주일 뒤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보시니까 2주에 전에 나온 뉴스를 늦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나온 뉴스를 토요일, 일요일에 봤으면 월요일날 주식 시작할 때는 모두가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뉴스가 나왔으니까. 근데 뉴스가 어떻게 느릴 수가 있어요? 뉴스는 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늦게 보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 사장님도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쭉 올라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거죠.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차트를 왜 보는지 혹은 왜 차트만 보면 의미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전형적으로 하락에서 반대 상승으로 이어지는 차트입니다. 사실 여기에 엄청 세부적인 더 제가 팁이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유료 강의에서 풀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초 강의입니다. 기초 강의에 맞는 본질적인 얘기 위주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게임 회사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예시를 들기 좋은 아름다운 차트입니다. 자, 제가 저항선이 막혀 있으면서 지지선이 올라오는 차트가 이쁘다고 가르쳤는데 기억나세요? 지지선이 올라오면서 저항선이 막혀 있는 차트. 이게 저항선이죠. 얼마나 이쁜 차트입니까?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항선을 막혀 있는. 이게 가장 이쁜 차트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뭐 매출액? 아까 순댓국이니까 순댓국 매출액. 가장 안 팔리는 날의 액수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가장 안 팔리는 날의 매출액이 높아지고 위에 상한선 가장 잘 팔리는 예를 들어서 뭐 평일 낮 이럴 때는 순댓국이 잘 팔리네요.
뭐 있을까요? 평일 낮에 고깃집은 잘 안 되죠. 평일 낮에 고깃집 매출은 이렇게 낮은데 주말 고깃집 저녁 제일 많이 팔리겠죠? 그 선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이 고깃집에 평일 낮에도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수요가 계속 붙고 있다는 거죠. 주식으로 치면 사실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떨어지면 올려붙이니까.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이동평균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선? 60일 이동평균선. 여기에서 자꾸 지지를 받죠.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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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61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서 팔고 사서 팔고도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매매에서도 가능하고요. 이건 조금 더 이제 스킬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보셔야 되는데 깼죠? 이 깰 때는 여러분들이 정리할 생각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반등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시는 분? 알 수가 없죠. 왜? 여러분들 메뉴판을 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또 순간적으로 뭔 생각하셨어요? 이 메뉴판을 보고 올라갈지 말지를 논하고 있다고요. 논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계속 하고 있으신 거예요. 계속 떨어져라. 아, 올라갈까, 떨어질까? 의미 없다. 그 시간에 순댓국을 시켜서 먹어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 크래프톤 사업계획서를 펼쳐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 크래프톤이 뭘 파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반등하는 이유가 생긴다. 여러분들이. 확신이 생겨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이 차트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사는 시점, 살려고 했을 때 혹은 팔려고 했을 때 더 좋은 타점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이거를 가지고 이 주식이 오르네 마네를 논하는 건 불가능한 거를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뿐이다 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차트는 주식의 10%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10%입니다. 심지어.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김 빠지죠. 여태까지 들었는데 보지 말라는 거냐, 왜 의미 없다는 거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어서 마지막으로 차트를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시를 아주 최근에 우리가 실제로 투자했었던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니부트캠프라는 챌린지를 운영하는데 그 챌린지에서 실제로 같이 공부했었던 종목입니다. 쭉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계속 횡보하고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되냐? 이쯤일 겁니다. 이쯤. 이쯤에 이제 저희가 무슨 공부를 시작을 하냐면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이거는 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뉴스를 봤으니까. 뉴스에서 정책마다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아니요. 트럼프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결국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AI 시대로서 이 전력과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원전을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된 뉴스가 뜬 거예요.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매수 매도를 조장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6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쵸? 주식 차트 위로 다시 올라와요. 이렇게 빠졌던 종목이 바로 V자 반등을 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죠. 냅둬 볼게요. 지금 가격은 26,000원입니다. 61선 위로 또 갭 상승하면서 크게 이제 종가보다 크게 올라가는 걸 왜 갭이라고 합니다. 갭 상승, 갭 하락 뭐 이러는데 갭 상승이 크게 일어나죠. 이럴 때 분명히 모멘텀이 있었을 거예요. 뉴스가 좋은 게 나왔거나 뉴스가 나오지 않았어도 이건 좋은 겁니다. 뉴스가 안 나왔는데도 이 정도로 갭이 상승했으니까. 심지어 이때 이 정도 거래량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붙였던 건데 이제 거래량이 없어도 이 정도까지 올려붙인다는 건 파는 사람이 없다는 거. 사고 팔고 하면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질 거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만 있지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쭉 올라가는 거죠. 좋은 겁니다. 근데 확 빠져죠? 61선 닿았습니다. 고민되네. 다행히 다시 반등, 다시 올라갑니다. 자, 여기가 왜 그래서 중요한지 알겠죠? 이 선이, 이 평선이 중요하고요. 그 뒤로 한 번에 올려붙이죠. 그러니까 이 하락을 이 평선 보면서 잘 버텨야 돼요. 어떻게 버티냐? 이 기업을 얼마나 분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장사가 여러분들 음식점이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그게 순댓국 탓이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아직은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이거는 이 식당 망하겠네?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 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쨌든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 뒤로.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주식을 이쯤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쯤. 사실 저희가 이론적으로 차트를 배우면 이날 사게 돼 있습니다. 이날. 혹은 이럴 때 사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는 챌린지에서 배우시고요. 제가 차트 그 고급 강의를 나중에 할게요. 챌린지 3달 차, 9에서 12조 차 때 이제 배우는 내용인데 여기서 사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왜 사냐는 나중에. 자, 여기서 샀습니다. 그럼 언제 팔지를 정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언제 팔지를 참 어려워하세요. 저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건 정답이 없는 부분이지만 일단 여러분들 팔 때 이 상승하는 차트에서 팔 때는 5일선과 11선을 보셔야 돼요. 디테일한 거는 제가 숨기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 숨길게요. 자, 5일선과 10일선을 봤을 때 이 5일선과 11선을 깨지 않을 때를 보시는 겁니다. 저는 5일선을 봐볼게요. 자, 지금 5일선 깼어요? 안 깼어요? 안 닿았죠? 그러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갈 확률이 높은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직 5일선 안 닿았어요? 계속 갑니다. 안 팔았어요? 계속 갑니다. 아직 안 닿았어요? 안 팔았어요? 계속 갑니다. 떨어졌었죠, 이날? 떨어졌는데 안 팝니다. 왜? 5일선 안 닿았으니까. 아직 안 닿았어. 아직 안 닿았어요? 아직 이제 좀 닿았나? 아, 이때 좀 닿았네요. 그죠? 이때 첫 번째 매도입니다. 그럼 얼마 먹었어요? 25,000원에서 42,000원까지 한 번에 먹은 거. 한 번도 안 쉬고. 며칠이요? 2주요, 2주. 2, 3주 동안 여러분들 이 수익 내면 1년치 수익 다 낸 거죠. 적금하면 몇 프로? 2%. 근데 나 25,000원에서 4만원 먹었으니까 15,000원 먹은 거죠? 그럼 몇 프로죠? 한 70%? 75% 먹은 거죠. 2주, 2, 3주만. 어려워 보이세요? 얘만 그런 거 같으시죠? 뭐 뒤에서 예시를 더 볼 수 있으면 볼 건데 이때 1차 매도하고 분할 매수하셔도 되고 전량 매도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영역입니다. 근데 보통 저라면 이때 매도를 할 거고 일단 횡보 떨어졌네요. 잘 팔았다 생각하겠네요. 그죠? 가격이 좀 빠졌으니까. 다시 올라갔다. 내가 잘못 팔았나? 이런 생각하겠죠, 또. 그럼 저는 일단 이 이동평균선을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10일 이동평균선을. 재진입하려고 한다. 근데 뭐 안 했다고 전제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샀다고 생각하면 또 5일선을 봅니다. 안 붙죠? 5일선 아직 안 붙었죠? 안 붙었죠? 안 붙었죠? 5일선은 이겁니다, 이거. 해서 또 여기쯤 와서 매도를 하는 거죠. 이때쯤. 그러면 우리가 또 아까 여기서 팔았나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팔았던 것 같은데, 그죠? 4만 원대 또 6만 원까지 먹었죠. 그러니까 이 선을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이럴 때 차트가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 사람들이 이 순댓국을 다 먹으러 오는데 왜 나 혼자 팔고 나가냐? 이 가게에 내가 지분 투자를 했는데 사람이 계속 와요. 파는 사람 없이. 근데 왜 여러분들이 먼저 나가냐는. 이거를 다 먹을 수 있다고요. 근데 깼죠? 똑같이 11선까지 깼죠? 이때 뭐 전략 매도하시면 돼요. 그 뒤로 또 빠지죠. 또 다시 오르죠. 여기서는 이제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맞추는 건 그건 신의 영역이고 최고점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이게 신고가를 또 찍을 겁니다. 아직 안 찍었네요. 72,000원. 이게 횡보하는 건 또 의미를 가지는데 어쨌든 횡보한다는 것까지는 의미 없고 이 상승하는 차트에서 먹는 거를 잘 하셔야 된다. 이게 차트의 이평선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거래량도 보시면 이때 거래량보다 이때 거래량이 월등히 많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상승하는 차트에서 먹는 법이고 하락하는 차트에서 타점을 잡을 때 똑같이 해볼게요. 121선에 붙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이제 뚫렸죠. 그런데 이때도 똑같이 정권이 바뀔 것 같다는 느낌 플러스 2차 전지를 정권에서 살리겠다라는 어떤 기사들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게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거래량이 크게 뛸 수 있고 이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웬걸? 뚫었어요. 심지어 거래량 크게. 이때가 우리가 매수가 처음 진입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때 진입 타점이 되고, 어디까지 가냐? 이 위에 241선을 뚫으러 갈 확률이 이제 높습니다. 저 이거 다 가르쳐 드리는데, 이러면. 이 241선을 뚫으러 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내가 11만원에 샀지만 13만원까지는 버티는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겠죠. 흔들리겠지만, 이렇게 흔들리겠지만, 난 241선 간다고 생각하고 버티는 거예요. 흔들리겠지만 버티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죠. 닿으러 갑니다. 여기서는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1차 매도. 왜?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마지막이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세요. 거래량 어때요? 여기랑 뭐가 흐름이 좋아요? 여기가 더 좋죠. 그러니까 이때를 새로운 시점으로 잡을 수도 있다. 주봉으로 가볼까요? 61선 닿았죠? 이 121선을 닿으러 갈지를 한번 보는 거죠. 뭐 여기까지 못 가겠지만 한 번에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에코프로 제가 이걸 어떻게 한다? 에코프로 BM이 흑자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가격만 보고 제가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이게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똑같죠. 5일선 봅니다. 5일선 뚫렸나요? 안 뚫렸죠. 계속 가는 거예요. 안 팔고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차트는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한국 주식 하는 느낌의 차트 보는 법이고요. 미국 주식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많아요. 이렇게 제가 사실 다 준비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런 종목들 제가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를 다 준비를 했는데 제 경험상 여러분들이 이 주식 강의를 여기까지 안 봤을 확률이 높아요. 네, 보셨다. 여러분들 너무 멋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진짜 여러분들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거든요. 그 분들에게 제가 이 미국 주식 차트 강의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다 봤다라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들에게 남겨드릴 테니까 그래서 화이팅 하셔가지고 여기까지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